안녕하세요 여러분, 황금우추 부동산의 미빅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그 627 대출 규제 이후에 분양권을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소유자 분들이거나 예비 청약자 분들, 오늘 꼭 주목해서 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6월 27일에 엄청난 이제 대출 규제가 그때 터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부동산 카페나 커뮤니티 보면은 완전 난리가 나 있잖아요. 내 청약은 어떻게 되는 거야? 대출 받을 수 있는 거 맞아? 이런 질문들이 엄청 폭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 내가 분양권 팔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금으로 충분할까? 이렇게 걱정이 정말 태산이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 딱 10분만 집중해 주시면은 이번 대출 규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양아파트 중도금 대출 걱정 NO! 이번 규제에서 분양권 소유자분들이나 청약을 넣으셔야 되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는 일단 세 가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지금 627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이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바로 6억입니다. 그러면 청약 당첨이 돼서 계약금만 일단 내신 상황이거나 혹은 이제 청약 예정자 분들은 중도금 대출이 과연 이 6억 이상이 나올 건가 엄청 걱정되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중도금 대출은 완전 안전합니다. 청약 당첨이 되면은 보통 이러한 구조로 이제 진행이 되죠. 분양가가 이렇게 이제 100%라고 하면은 처음에 10% 우리가 계약금을 내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60%를 중도금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입주할 때 입주 시 잔금 30%를 이제 납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중도금 대출의 경우 60%는 보통 중도금 대출을 받아서 납부를 해요. 근데 지금 부동산 정책에 따르면 대출이 6억까지면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중도금 대출도 막히는 게 아니야? 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이 중도금은 그 6억 한도 제한에서 완전히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도 이 중도금 대출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명확하게 선을 그었거든요. 그래서 예시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제 서울 안에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15억에 나왔다고 해볼게요. 15억에 60%면 중도금은 9억이 되는데요. 이 9억이면은 6억보다 금액이 더 높기는 하죠. 하지만 이 9억이 중도금 대출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고요. 이 6억 한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올까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분양아파트 잔금 대출. 날짜가 운명을 가른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중도금 대출까지 어찌 해서 무사히 잘 받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입주를 해야 되잖아요. 입주를 할 때 우리는 잔금 대출을 받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이 보통의 경우 이 잔금 대출은 입주할 때 감정가 기반으로 해서 이 무주택자는 70%에서 80%까지 잔금 대출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감정가가 만약에 이렇게 10억이라고 하면은 대출은 이제 무주택자 기준으로 7억까지는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이 대출 한도가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최대 6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날짜가 운명을 가르게 됩니다. 2025년 6월 28일 이전에 모집 공고가 나왔다면 잔금 대출 6억 한도 적용이 안 되고요. 6월 28일 이후에 모집 공고가 나온 분양 단지라고 하면은 잔금 시 대출이 6억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 하루 차이로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갈리게 되었어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6월 28일 이전에 모집 공고로 대출 규제 적용 안 받는 막차를 탔던 서울에서 아주 핫했던 분양 단지가 바로 있었죠. 이 성수에 있는 OTL 포레가 이제 있었는데요. 이 OTL 포레의 분양가는 34평이 약 24억 8,600만 원, 25평이 20억 원 정도였었어요. 보수적으로 분양가만큼 감정가가 나온다고 했을 때 25평을 분양받은 사람은 분양가 20억에서 70%까지니까 14억까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OTL4A 모집 공고일이 25년 6월 28일 이후에 나왔다고 하면은 이 14억이 아니라 최대 6억 원까지 잔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OTL4A 모집 공고일이 며칠이었을까요? 6월 28일보다 단 이틀 빠른 6월 26일이어서 이 627 부동산 정책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딱 이틀 차인데 천국과 지옥 완전 갈리게 되었죠. 이번에 25년 5월 달에 분양했던 대조 1구역 힐스테이트 메디알레라는 이제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저희 수강생들이 무려 16분이나 당첨이 되었었어요. 거기 같은 경우도 6월 28일 이전에 분양 공고가 나왔던 그런 단지였기 때문에 잔금 대출 규제를 받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즘 후추쌤과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전해주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모두 잔금대까지 잘 이렇게 이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완전 봉쇄. 이게 정말 핵폭탄급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렇게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을 치를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분양가 10억 원 아파트에 당첨이 되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처음에 계약금 1억을 냈을 거고요. 이제 중간에 중도금 대출 6억 원을 받았겠죠? 이제 입주하면서 잔금을 이제 치러야 되는데요. 입주 전에 전세금을 6억 2,500만 원의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어요. 나머지 잔금 2억 7,500만 원만 이제 내게 되면은 잔금을 치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방법이 완전히 막혔습니다. 왜냐면은 은행에서 등기상 소유권자가 아닌 상태에서는 절대 전세 대출 안 해준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은 분양권의 경우 잔금일까지는 등기상의 소유자가 시행사나 시공사이고 이 청약 당첨자는 법적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입자를 구하다 보면은 100% 현금으로 이렇게 전세금을 탁 들고 오는 사람들보다 대부분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든요. 이걸 이제 완전히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분양권 잔금 치를 때 전세 세입자를 맞춰서 잔금을 치를 생각이셨다면은 대출 없이 본인 현금으로만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세입자를 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5억이나 6억 이상의 전세금을 현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세입자가 많지는 않겠죠.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노리는 거는 명확합니다. 이 규제의 진짜 의도는 갭 투자를 차단,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의 청약을 완전히 봉쇄하겠다는 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러한 전세대출 규제가 나오기 전에 제가 항상 수업 시간 때 말씀드렸죠?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잔금을 치를 때 물론 전세를 맞춰서 잔금을 치를 수도 있지만 입주장 때 전세를 맞추는 게 난이도가 쉽지 않다 보니 실제로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경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이 세 가지는 이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지방에서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거나 지방에 청약을 넣으실 분들은 안심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린 규제는 이 수도권 한정 적용이기는 한데요.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수도권에서도 6억에서 9억대 분양가로 나오는 곳들은 이번에 6억 대출 규제에 큰 영향력에는 들어가지 않는 금액대입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안에서 이 7억 원 분양가의 아파트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입주할 때 보수적으로 감정가는 이 분양가만큼은 나오게 되거든요. 이 분양가만큼 감정가가 나왔다라고 가정하면 이 7억의 70%인 4억 9천만 원까지는 잔금 대출이 나오는데요. 이미 이 4억 9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최대 대출 한도인 6억보다 아래이기는 하죠. 그래서 이번에 627 부동산 정책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분양 아파트는 10억 원 이상의 이제 고분양가로 나오는 곳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억 원대에서 9억 원대까지 분양가로 나오는 아파트들은 지금과 크게 달라질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의 시드머니를 고려를 해서 이 수도권에서 6억대에서 9억대 사이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목표로 하셨던 분들은 원래대로 그냥 쭉 나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이러한 627 부동산 정책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관망하려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늘었을 때 이럴 타이밍에 우리는 얼른 청약 당첨이 되거나 분양권을 매수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4가지.
먼저 첫 번째, 중도금 대출은 규제에서 제외돼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잔금 대출은 6월 28일 이전이 모집 공고일이라면 6억 이상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후라면 6억까지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 분양권 잔금 치르면서 세입자가 입주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네 번째, 이 모든 규제는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만 적용이 되고요. 그 외 지역은 미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6월 28일 이전에 모집 공고일 분양권 계약자분들은 너무 축하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운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기존 조건 그대로 이제 잔금 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계획대로 쭉 진행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모집 공고일이 6월 28일 이후에 분양권 계약자분들은 조금 더 자금 조달 계획을 탄탄하게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제 6억까지 대출을 받고 나머지 잔금을 내 돈으로 낼 수 있다고 하면은 분양권 매수나 청약 당첨이 되어도 괜찮습니다. 실제로 제 주변 지인분들도 이 6억까지만 대출을 받고 지금 살고 있는 집 매도하면서 분양권 당첨받은 데 입주할 때 나머지 돈을 보태서 이렇게 옮기는 이러한 형식으로 계획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방법이 없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앞으로 이제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분양권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꼭 자금 조달 계획을 탄탄하게 세우시면은 내 집 마련하실 수 있으니까 지금 이 627 부동산 정책 때문에 너무 큰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주요 지방의 분양권은 오히려 지금이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수도권과 규제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또 정책 변화가 또 계속 되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도 잘 고르셔야 되겠죠? 저와 이 후추쌤 강의에서 어느 지역이 좋다라고 기존 수강생 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해요. 우리 수강생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정보와 냉정한 판단입니다. 감정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본인의 재정 상황과 목표를 명확히 하신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정책 변화와 시장 동향을 실시간으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전달해 드릴 거고요. 이런 급변하는 시기일수록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편안하게 달아주세요. 다음번에도 친절하고 쉬운 설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쌤, 그럼 저 안심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게다가 또 2028년도 입주이시잖아요. 분양가도 6억이니까 그 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체력만 잘 키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